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유리 기판입니다. 이 AI 시대에 고성능 반도체는 정말 필수적이잖아요. 더 빠르고 또 전력 효율도 좋아야 하고요. 이 유리 기판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이게 뭔지부터 해서 기술 동향, 기업들 경쟁, 특히 최근에 인텔의 행보가 좀 예상 밖인데 이런 부분까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유리 기판,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기존에 쓰던 실리콘 대신에 유리를 쓴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반도체 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이나 GPU 같은 로직 칩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걸 기판 위에 딱 실장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 인터포저라고 하는데요. 이걸 유리 소재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또 첨단 패키징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아, 인터포저를 유리로 만든다. 그럼 장점이 뭔가요? 왜 굳이 유리로 바꾸려는 걸까요? 장점이 상당히 명확합니다. 첫째는 열에 아주 강하고요. 둘째는 이 표면이 굉장히 평탄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칩을 더 촘촘하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미세한 회로 패턴 그리는데도 훨씬 유리하고요. 이걸 통해서 결국 데이터 처리 속도는 올리고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분석을 보면요. 기존 실리콘 기판 대비해서 칩 처리 속도가 최대 40%, 그리고 전력 소비는 한 40% 이상 개선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와, 40%요? 속도랑 전력 효율이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건데요. 거의 뭐 혁신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 왜 아직 상용화가 좀 더딘 건가요? 기술적인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게 몇 가지 좀 큰 허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리가 본질적으로 좀 깨지기 쉽다는 특성이 있잖아요. 대량 생산할 때 수율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운송하거나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파손 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노미터 수준의 아주 초정밀 제조 공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이걸 얇고 넓게 또 결함 없이 가공하는 게 이게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러네요. 유리가 깨지기 쉽다는 건 뭐 스마트폰 액정 생각하면 바로 와닿네요. 그걸 반도체에 쓴다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신뢰성 같은 문제도 검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신뢰성 문제도 아직은 완전히 다 검증된 건 아니고요. 또 유리기판 말고도 경쟁력 있는 다른 소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적인 대량 생산까지 가려면 아직은 좀 넘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정말 많다고요. 경쟁이 아주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현재 가장 앞서 나가는 곳으로는 SKC의 자회사죠. 앱솔렉스가 많이 꼽힙니다. 앱솔렉스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생산시설을 구축했고요. 연간 한 12,000제곱미터 규모인데 여기서 지금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어요. 이 공장이 또 의미가 있는 게 그 미국 정부의 칩스 액트 보조금을 받은 첫 번째 한국 기업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총 7,500만 달러 지원 패키지 중에 한 4천만 달러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앱솔렉스는 지금 주요 고객사들하고 제품 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 한 2025년 말까지는 양산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앱솔릭스가 선두 주자인 건 알겠는데 근데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삼성전기도 작년에 시장 진출 선언했고요. 세종 사업장에서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면서 올해 한 2분기쯤 첫 시제품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G노텍 역시 구미 공장에 파일럿 라인 구축하고 연말까지 시제품 생산 계획하고 있고요.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는 북미 주요 고객사하고 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서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를 꾀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삼성전자도 2028년까지는 첨단 반도체의 유리기판 인터포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그 외에도 뭐 AMD나 브로드컴,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주요 기술 기업들도 다 유리기판 도입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정말 뜨겁죠. 와, 정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네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 구도에 최근 좀 큰 변화를 가져올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요. 인텔 이야기죠?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인데요. 인텔은 사실 유리기판 기술을 한 10년 이상 연구 개발해온,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선구자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자체 생산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했었는데 최근에 좀 뜻밖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바로 자체 생산 중심 전략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들이 가진 유리기판 관련 기술의 라이센스 판매를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개발한 기술을 직접 상용화하는 대신에 다른 회사들 쓰라고 판매를 한다고요? 오, 이건 상당히 의외인데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인텔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부진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이 꼽힙니다. 독일이나 폴란드에 짓기로 했던 대규모 공장 계획도 취소하고 인력 감축도 하고 지금 경영 효율화랑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유리기판 양산 목표 시점이 2030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규모 투자보다는 기술 라이센스를 통해서 우선 수익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아, 그렇군요.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라이센스로 수익을 내려는 거군요. 혹시 기술 자체의 상용화에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어쩌면 플랜 B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역시 경영 효율화 그리고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좀 더 지배적입니다. 중요한 건 인텔의 이런 전략 변화가 이제 유리기판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경쟁 구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텔이 점재적인 경쟁자에서 이제 유리기판 고객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에요. 이건 앱솔릭스나 삼성전기 같은 유리기판 공급 업체들한테는 인텔이라는 아주 거대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특허가 시장에 풀리게 되면 후발 주자들이 이걸 활용해서 기술 개발 속도를 확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유리기판 기술의 전체적인 상용화 시점이 오히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선두주자였던 기업이 오히려 후발주자들의 기술 개발을 돕는 약간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네요. 네, 좀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시장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데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 유리기판이라는 게 차세대 AI 반도체의 성능을 정말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진 핵심 기술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이게 또 깨지기 쉬운 소재 특성이나 초정밀 공정 같은 기술적인 과제 그리고 상용화 시점의 불확실성이라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였던 인텔의 예상치 못한 전략 변화가 이 시장의 경쟁 구도나 발전 속도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기업들 간의 협력 관계나 경쟁 관계도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단순히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느냐, 이걸 넘어서 어떤 기업이 이 혁신 기술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시장을 먼저 잡고 생태계를 구축하느냐,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기술의 진화가 앞으로 미래 반도체 산업의 지형도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정말 계속해서 깊이 있게 지켜봐야 할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